랭라자 아미반타마 병용이 타그리소 내성, 포스트 타그리소 클리니컬 세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초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초록은 랭라자와 아미반타맙의 병용의 tolerability와 preliminary efficacy를 우리가 보여준 크리살리스 페이즈 1 연구의 롱텀 팔로업 데이터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바이오마커 데이터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아미반타맙 레이제틴이 자세하게 그 작용 기전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미반타맙은 fully human bispecific antibody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뭐를 타겟으로 하냐면은 EGFR, MET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거죠. 아마 이제 렁 캔서 같은 솔리드 튜머를 보시는 온콜로지스트들은 이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의 컨셉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헤마톨로지에서는 꽤 이제 유명한 컨셉인데요. 이제 엔티바디는 보통은 모노스페시픽한 엔티바디죠. 우리가 얼비특스나 헐셉틴 같은 양쪽의 팔이, 엔티바디 양쪽의 팔이 동일한 에피톱을 이제 타겟팅하는 거예요. EGFR, MET 또는 HER2. 근데 이 에미반타맙이란 약은 한쪽 팔은 EGFR을, 한쪽 팔은 MET을 타겟팅하는 거고, 이런 바이스페시픽 네이처는 항종양 효과를 인핸스 시켜 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캔서에서 이제 셀 서피스에 많이 발현하는 두 가지 캔서 어소시에이트 엔티젠을 동시에 타겟팅하기 때문에 튜머 셀렉티비티가 올라가고 따라서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에미반타맙의 모드 오브 액션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드 오브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모드 오브 액션은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랩에서 캔서 디스커버리에 자세히 기전 연구를 통해서 보고를 했지만 크게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셀 서피스의 EGFR과 MET에 바인딩함으로써 EGFR 라이간드, MET 라이간드가 튜머 셀에 바인딩하는 것을 억제하여서 튜머 셀의 proliferation, survival을 억제를 합니다. 당연히 튜머 셀의 survival과 proliferation에 중요한 두 개의 몰리큘을 동시에 타겟팅하기 때문에 하나만 타겟팅했을 때보다 항종양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캔서 디스커버리 페이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비톡스, EGFR 모노스페시픽 엔티바디인 얼비톡스에 비교해서 상당히 포턴트하게 리셉터 데그레데이션을 일으킵니다. 리셉터를 순식간에 엔도사이토시스 시켜서 데그레데이션 시키기 때문에 시그널을 순식간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에미반타맙만이 가진 노블한 이제 메커니즘은 이뮨셀 디렉팅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튜머셀에 딱 바인딩을 하면은 그 FC 포션에 매크로페이지나 NK셀이 바인딩함으로써 페고사이토시스, 그러니까 매크로페이지에 의한 파고사이토시스를 인핸스 시키고 NK셀에 의한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인핸스 시킴으로써 이 이뮨셀 디렉팅 액티비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진 아미반타맙은 그동안의 크리살리스 페이즈 1 연구를 통해서 싱글 에이전트로서 다양한 EGFR 뮤턴 렁 캔서에서 효과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EGFR sensitizing mutation, EGFR T790M, T790M resistant mutation 또는 타그리소의 내성 기전 중에 하나인 EGFR C797S 뮤테이션을 가진 non-small cell lung cancer에서 효과를 증명하였고
일부 선생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FDA로부터 EGFR 엑손 20번 인설션 NSCLC 환자에서 플래티넘 베이스 컴비네이션 키모테라피에 페일한 다음에 승인을 받은 약제입니다. 레졸치닙은 잘 아시는 Thugen EGFR TKI고 1 이상 연구를 통해서 CNS 액티비티도 증명을 하였습니다. T790M 포지티브 환자에서는 60%의 objective response rate과 11개월 이상의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보여줬고 아주 낮은 빈도로 EGFR related toxicity, 특히나 rash diarrhea가 일어나고 cardiovascular safety profile이 기존에 존재하는 3세대 EGFR TKI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티 프로파일과 초기 임상 연구 결과, 항종양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레저치닙과 아미반타맙은 상당히 좋은 컴비네이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저치닙은 안에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억제를 하고 아미반타맙은 밖에서 EGFR 시그널 패스웨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EGFR 시그널 패스웨이를 통째로 리니어하게 또 컴플리트하게 이니비션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고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AT driven signaling pathway는 잘 알려진 EGFR TKI에 대한 내성 기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미반타맙이 밖에서 MAT 시그널 패스웨이를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EGFR 타우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에 대한 potential resistance 메커니즘을 억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EGFR TKI에 대한 resistance를 딜레이 또는 prevention 할 수 있다는 기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시멀티닙에 대한 resistance는 상당히 우리가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1차 약제로 오시멀티닙을 쓰게 됐을 때 약 16에서 18개월 후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acquired resistance가 생기고 2차 약제로 썼을 때는 약 10개월 정도 이후에 acquired resistance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오시멀티닙에 대한 resistance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EGFR dependent한 C797S 또는 EGFR amplification, MET dependent MET amplification, MET exon 14 skipping mutation 또는 PIK3CA 뮤테이션이나 RAS-RAF signaling pathway activation처럼 다운스트림 이펙터 몰리큘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남으로써 리지스턴스가 생길 수 있고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on target resistance 또는 off target resistance 메커니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테로지너스한 이제 resistance 패턴뿐만 아니라 더 이제 문제는 한 환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resistance 메커니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흔하게 이제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은 조직에서는 MET amplification이 디텍션이 됐지만 플라즈마 ctDNA에서 예를 들면 PIK3CA 뮤테이션이 공존한다든지 우리가 한 가지의 리지선 메커니즘이 아니고 두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리지선 메커니즘이 한 환자에서 다양하게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게 타그리소가에 대한 리지선 생겼을 때 임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ctDNA를 통해서 ctDNA 넥센 시퀀싱을 통해서 오시멀티닙에 대한 리지선스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크리살리스 페이스 1 연구는 아미반타맙 단독 또는 아미반타맙과 레지티닙을 병용을 통해서 이 병용의 RP2D를 RP2CD죠. Recommended Phase 2 Combination Dose를 결정을 하고 이 Combination 또는 아미반타맙 모노테라피의 Safety Profile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이 Combination 또는 모노테라피의 Preliminary Objective Response Rate을 보고자 하는 연구였습니다. 글로벌 스터디였고요. 간단하게 Key Eligibility Criteria는 Metastatic Unresectable Non-Small Cell Lung Cancer였고 EGFR exon 19 deletion 또는 L858R 뮤테이션을 가지고 기존의 EGFR TKI에 프로그레션 했던 환자들이 등록이 됐습니다.
페이즈 1 연구에서 도스 에스컬레이션을 통하고 그 다음에 도스 익스펜션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 도스 에스컬레이션 스터디에서 recommended phase 2 combination 도스는 아미반타맙은 80kg 이하의 환자에서는 1050mg, 80kg 이상의 환자에서는 1400mg이 결정이 됐고 르즐치닙은 그동안에 우리가 RP2D였던 240mg QD 도즈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용을 해도 싱글 에이전트 레커멘드 페이스 2 병을 합한 거, 그러니까 병용하는 이제 도즈가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병용을 했을 때 톨러러빌리티에 큰 이슈가 없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펜션 코호트에서는 익스펜션 코호트에서는 45명의 오시멀티닙 relapsed chemotherapy 나이브한 환자들이 등록이 됐고 이 중에서 넥센 시퀀싱, 튜머 티슈가 이제 가능한 29명의 환자에서 튜머 넥센 시퀀싱을 시행했고 44명의 환자에서 가런트 플라즈마 에세이를 통해서 ctDNA를 분석을 했고요. 20명의 환자에서 MET, EGFR에 대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시행을 해서 이 바이오마커 애널리시스 결과를 이번 이제 초록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디모그래픽을 보시면은 45명의 환자가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시멀티닙 리지스턴트 환자의 페이션 파퓰레이션의 제너럴한 캐릭터리스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65세였고요. 아시안 환자들이 한 42%, 네벌 스모커 환자가 44%였고 이전에 이제 등록되기 전에 뇌전이가 보고된 환자가 약 30% 환자였고요. 약 70%의 환자가 이전에 1세대 또는 2세대 EGFR TKI를 쓰고 프로그레션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멀티를 쓴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해서 이제 이 연구에 등록이 됐고, 전체 45명의 환자가, 이제 오시멀티닙 같은, 이제 3세대 EGFR TKI를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제 프로파일을 보면은 70% 환자가, 이제 세컨 라인으로 타그리소를 처방을 받았고 나머지 30% 정도 환자가 퍼스트 라인으로 타그리소를 받고 프로그레션해서 이 연구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7%의 환자가 EGFR exon 19 딜리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컴비네이션의 효과를 보시면은 이제 median follow-up duration이 11개월이었고요. 전체 45명의 환자에서 objective response rate이 36%였고 이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median duration of response가 9.6개월이었고 6개월 이상의 리스판스를 유지한 환자가 69%였습니다. 클리니컬 베네핏 레이시 64%였고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4.9개월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스파이더 플롯을 보시면은 파란색의 라인이 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환자들, 주황색의 라인이 stable disease를 보이는 환자들, 녹색의 라인이 complete response를 보이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6주 이내에 리스판스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반응을 보면 굉장히 듀러블하게 이제 median duration response가 9.6개월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2차 약제로 타그리소를 쓸 때의 환자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duration of response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타그리소의 내성을 보인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36%의 반응률과 10개월의 듀레이셔널 리스폰스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사이토톡식 플래티넘 베이스 키모테라피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이토톡식 키모테라피의 평균적인 리스폰스 레이트는 15%. 듀레이셔널 리스폰스는 2, 3개월을 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도 2, 3개월 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을 때
36%의 환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일단 반응을 보이면 약 10개월 동안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 프로파일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됐던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맙 컴비네이션에 대한 세이프티 프로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가장 흔한 adverse event가 infusion related reaction, rash, 프로니키아였고 대부분이 grade 1 또는 2였고 트리트먼트와 관련된 grade 3 이상의 adverse event는 16%, discontinuation은 4%, dose reduction은 18%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이오마커죠.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인데요. 이제 우리가 티슈 넥센 시퀀싱 또는 플라즈마 넥센 시퀀싱을 이용해서 내성의 기전을 크게 EGFR MET based resistance 또는 EGFR MET independent resistance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캐테고리를 나누는 리지선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캐테고리제이션을 했고요. EGFR 베이스 리지선스는 오른쪽 페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잘 아시는 C797S 다른 이제 EGFR on target resistance mechanism, MET based resistance는 MET amplification, MET exon 14 skipping mutation 같은 resistance들이 보고가 됐고 추가적인 resistance mechanism은 다운스트림에 관련된 메커니즘이죠. 우리가 PI3 kinase pathway의 alteration, RAF kinase pathway의 alteration, 심지어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한 환자에서는 FGFR3, TAC3 퓨전이 발견돼. 퓨전도 흔하진 않지만 타그리소에 대한 리지선 메커니즘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퓨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죠. 이러한 다양한 리지선 메커니즘을 왼쪽에 이제 워터폴 플롯을 보시면은 한 환자에서 하나의 리지선 메커니즘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터폴 플롯의 색깔과 그다음에 위에 이제 애노테이션한 마크를 보시면은 심지어는 한 환자에서 EGFR based resistance, MET based resistance 또 RAF pathway의 메커니즘, mTOR pathway의 메커니즘 무려 4가지의 리지선 메커니즘이 한 환자에서 동시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과연 우리가 특정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타겟 에이전트 병용을 함으로써 과연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냐 이런 이제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혼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EGFR MET based resistance를 가진 45명의 환자 중 17명의 환자를 봤을 때 response rate이 전체 population보다 높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47%의 objective response rate과 median duration of response는 10.4개월, clinical benefit rate는 82%,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6.7개월로 전체 unselected patient population보다 좀 더 향상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렉나자도 EGFR 타겟 에이전트고 MET 이제 아미반타맙도 EGFR MET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EGFR과 MET 이 약제의 타겟이 되는 그 프로테인 또는 멀리큘의 리지선 메커니즘 이 두 가지 멀리큘에 의한 리지선 메커니즘이 생겼을 때 이 병용요법에 좀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EGFR MET based resistance가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 예를 들면은 그런 인디펜던트 메커니즘은 오른쪽 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PI3 kinase pathway의 alteration, PIK3CA mutation이죠. 또는 cell cycle pathway의 alteration, 또는 KRAS의 mutation, PTEN의 loss 또는 fusion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response rate이 이 EGFR MET based resistance가 있는 환자들보다 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군에서는 29%의 response rate가 median duration of response는 8.3개월, clinical benefit rate는 54%,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4.1개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왼쪽에 워터폴 플롯을 보시면은 반응을 보이는 상당수의 오른쪽 워터폴 플롯의 오른쪽을 보시면 반응을 보이는 상당수의 환자가 EGFR MET 베이스 리지스턴스가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이지만은 또한 리지스턴 메커니즘이 이 티슈든 플라즈마 NGS를 통해서 발견되지 않은 unknown resistant mechanism을 보였던 환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봐서 우리가 추정컨대 이 랭라자 아미반타마 병용에 반응을 특히 잘 보이는 환자들은 EGFR MET 베이스 리지스턴스를 가진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이 EGFR MET 베이스드 지노믹 메커니즘 이외에 다른 메커니즘으로 리지스턴을 보이는 환자들, 이 unknown이라고 우리가 캐테고리를 한 거죠. 이런 환자들일지라도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 병역요법에서 특정 환자들만 셀렉션해서 임상을 진행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EGFR MET 베이스 리지스턴을 보인 환자들 17명 중에 8명의 환자에서 반응을 보였죠. 반응률이 47%였고 또 반대로 EGFR MET 베이스 리지스턴스가 발견되지 않은 28명 중에 8명, 특히 8명, 둘 다 8명의 환자에서 각각 그 코호트에서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응을 보였다면은 반응의 듀레이션, median duration of response가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이오마커를 EGFR MET based resistant 환자들만 콕 집어서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제는 small molecule tyrosine kinase inhibitor가 아니죠. 이 약제는 bispecific antibiotic이기 때문에 튜머 셀에서 발현하는 EGFR MET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헐셉틴이 그런 걸 보여줬죠. 브레스트 캔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연구에서 튜머 조직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가능한 20명의 환자에서 10명, 우리가 IHC, EGFR MET Combined H-score 400 이상의 환자를 EGFR MET IHC 포지티브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했을 때 10명이 IHC 포지티브고 나머지 10명은 IHC 네거티브였습니다. IHC 오른쪽 워터폴 플롯을 보시면은 IHC 포지티브인 10명의 환자에서 9명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반응률은 90%였고 IHC 네거티브인 10명의 환자에서는 반응을 보인 환자가 1명이기 때문에 반응률은 10%, 90%, 10%. 물론 스몰 सब셋이긴 하지만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IHC 포지티브 환자에서는 반응률이 90%일 뿐만 아니라 median duration of response는 9.7개월, clinical benefit rate는 100%, 또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12.5개월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왜 임프레시브하다고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환자는 treatment naive first line 세팅이 아니고요. first line 세팅이 아니고 이레사 또는 타세바 또는 아파티닙, 다코미티닙을 쓰고 나서 T790M 포지티브를 보이고 타그리소를 투여를 받은 다음에 약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질병이 진행된 그런 환자들이 70%고 나머지 30%는 first line 타그리소를 쓰고 나서 더 이상 치료법이 사이토톡식 키모테라피 말고는 없는 환자들. 예를 들면 이 환자들이 가진 종양은 아마추어 복소도 아니고 다른 이제 프로 복소도 아닌 제가 이제 사람의 이름을 좀 명명해서 좀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마이크 타이슨 같은 핵주먹을 가진 종양을 가진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환자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환자군들을
트리먼 나이브한 세팅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세컨드 라인 또는 서드 라인 세팅에서 이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들이죠. 굉장히 튜머 바이올로지가 어그레시브하고 아까 말씀드린 헤테로지니티가 굉장히 높은 튜머 파퓰레이션 또는 심지어는 한 환자에서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네 가지의 내성 기전을 동시에 가진 환자들도 섞여 있는 환자들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프론트라인 세팅에서 트리먼 나이브한 세팅에서 타그리소가 반응률이 60%였고 미디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18개월이었는데 그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이런 핵주먹을 가진 종양을 가진 환자 파퓰레이션에서 리스폰스 레이시 90%고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9.7개월, 미디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12.5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은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긴 하지만 매우 임프레시브한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underlying genomic resistance mechanism을 같이 우리가 콜레이션을 봤을 때 이제 IHC 포지티브인, IHCP 포지티브인 이 빨간색 바 플러스의 환자들 이제에서 5명의 환자에서 이제 그 9명의 리스판스를 보인 9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의 환자에서 지노믹 메커니즘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라는 거죠. 이게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색깔로 표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지노믹 메커니즘이 아니라 난지노믹 메커니즘을 가진 환자들이고 미지선 메커니즘이 그런 난지노믹 메커니즘을 가진 환자일지라도 EGFR MET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많은 환자들은 이 컴비네이션의 병용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포스타그리소 세팅에서 레저티닙 아미반타맙 병용이 상당히 우수한 프로미싱한 항종양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항종양 효과뿐만 아니라 이 병용요법은 이 톨러러빌리티 면에서도 기존에 그동안에 보고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NGS를 통해서 EGFR MET-based resistance를 가진 환자들이 좀 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했지만 또한 NGS를 통해서 EGFR MET independent resistance mechanism을 보인 환자들일지라도 또는 unknown resistance mechanism 보인 환자들일지라도 이 병용요법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넥센 시퀀싱뿐만 아니라 EGFR MET expression을 보는 IHC analysis로도 이 반응을 보이는 포텐셜 환자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올터너티브한 어프로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프로미싱한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스터디죠. 크리살리스 1이 아니고 크리살리스 2 스터디를 통해서 코트 D를 통해서 EGFR exon 19 deletion 또는 L858R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에서 1차 약제 또는 2차 약제로 타그리소를 쓰고 이제 내성이 생긴 환자를 해서 맨더터리로 엔트리 바이옵시를 하고 바이오마커를 리스판스와 이제 콜레이션한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크리살리스 2 코트 D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렉나자를 처음 이제 전임상 연구를 하고 초기 임상을 들어갈 때는 이 약자가 정말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는 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제가 지금 조만간 국내에서 보험이 되고 글로벌하게 EGFR 뮤테이션 NSCLC 환자들에서 특히 마리포사를 통해서 병용요법으로 레이저 301을 통해서 단독요법으로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렉나자와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으로 포스타그리소 세팅에서 또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uncommon EGFR mutation.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존의 약제들이 잘 효과적이지 않은 세팅이죠. uncommon EGFR mutation 세팅에서 또 아미반타맙 단독으로 승인을 받긴 했지만 EGFR exon 20 insertion mutation NSCLC에서도 이 병용요법이 테스트되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요. 이 약제를 분명히 단독요법으로 또 병용요법으로 성공을 시켜서 많은 연구자들의 이제 협력이 필요하겠죠. 성공을 시켜서 당당하게 전 세계 환자들한테 기존의 약제, 어떤 약제들보다 효과적인 단독요법으로, 효과적인 병용요법으로 전 세계 승인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